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권채은,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는 아주 강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코스닥 시장은 무려 2% 넘게 급등했고요. 코스피도 1% 넘는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네, AI 반도체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SK하이닉스가 3년 만에 15만 원 돌파를 했죠. 그런데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걱정이신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되죠. 네, 전화번호 02-2000-4919번, 02-2000-4919번으로 지금 바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또 문자메시지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 종목 전체적으로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도 받아보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번호 그리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화요일의 주상전화, 주식상담 전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 하루 핫했던 이슈들 살펴보는 하루정터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사가 되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정재은 대표, 이지은 대표,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이슈부터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오늘 정말 강하게 상승했는데 이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정말 강하게 올랐습니다. ARM이 전일 미국 증시에서 30% 가까이 급등하면서 국내 증시 HPSP, 가온칩스 같은 반도체 장비, 설계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상승했는데요. 이런 AI 반도체 관련주들 계속해서 상승 이어갈 수 있을지 세 분 통해서 팻말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역시나 올긍정이 나왔습니다. 지난주에는 사실 한미 반도체가 주인공이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HPSP, 가온칩스 같은 IP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이 강하게 올랐어요. 이지은 대표님께 한번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HPSP 또 이주호 본부장님께서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는데 또 대표님도 보셨잖아요. 계속해서 이런 반도체 관련주들 상승 흐름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증시 자체에서 흐름이 ARM이라든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끌어가고 있고 실제로 AI 시장이 굉장히 크게 확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죠. 거기다 기업들의 투자들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보들을 우리는 좀 계속 지켜봐야 되고 일단은 온디바이스 AI, CXL이라는 또 반도체 안에서의 새로운 핫한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었는데 지금 한미반도체라던가 SP를 보면 계속 얘기했던 HBM 쪽에 또 수급이 다시 한번 쏠리면서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제 오늘 좀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시장에서 많이 나오면서 이제 고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발생할 수 있겠지만 시장에서는 계속 새로운 종목들 아직도 순환매에서 조정을 받았지만 다시 재반등이 덜 나온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좀 수급재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을 충분히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오픈 AI에서도 계속해서 9천조 에 가까운 펀딩을 받아서 지금 AI 반도체 칩을 제조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세계적인 기업들이 AI 쪽에 집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좀 더 공격적인 모습들이 올해 들어서 더 보이고 있기 때문에 AI 반도체 관련된 이런 종목들의 행보는 앞으로도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지금 시장에서 강했는데 조정이 나오고 나서 아직까지 반등이 좀 약하게 나온 종목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를 해보시면 또 새로운 기회는 계속
계속해서 열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지은 대표님 상방을 일단 열어두고 있고요. 최진욱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3대 지표라고 하죠. 뭐 D램 가격, 재고, 가동률이 지금 모두 정상화돼 있고 아주 잘 가지고 있어요. 이런 반도체 지표들을 봤을 때 최진욱 본부장님 계속해서 좀 반도체 투자해봐도 될 만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일단 이제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연초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감산을 좀 진행을 했었잖아요. 감산을 진행을 하면서 그 효과가 이제 조금씩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지금 이제 공격적으로 출하량을 계속 늘리면서 그만큼 고객 수요가 지금은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출하량도 급격하게 좀 증가를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는 실적이 좀 바닥을 작년 4분기 기점부터 좀 찍었을 가능성도 저는 좀 높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좀 그 실적 효과 부분들이 좀 늦어진다고 하게 되면 올해 1분기까지가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는 반도체 가격에 있어가지고 결국 지금 계속해서 원활하게 상승 기조가 D램이랑 판가 부분들에서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은 그 효과가 충분하게 대기업들 위주로 해가지고 반도체 사이클이 좀 돌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다는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HBM 쪽에 대한 모멘텀을 좀 강하게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HBM 쪽에 대한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모멘텀까지도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후속 종속 기업들 자체가 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결과론적으로 이제 AI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직도 지금 끝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막 시장에서 개화를 하고 있는 시점이고, AI 관련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이제 막 좀 실적이 찍히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결국 이제 온디바이스 AI라는 부분들이 올해 좀 시장에 개화를 했을 뿐이지, 결과론적으로 이제 시장의 개화를 시점을 잡아가지고 결국 이제 뭐 제주 반도체 필두로 해가지고 실적 부분들도 굉장히 좀 좋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는 것은 최근에 좀 한미 반도체가 급등했을 때 좀 사이클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도 작년에 좀 굉장히 강하게 좀 상승폭을 이어갔었는데 오히려 좀 주가를 좀 조정을 준 게 아니라 좀 고가권 박스에서 계속 횡보를 했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지금의 밸류 구간에서 계속 밸류를 재평가하면서 찾아가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다는 부분들은 결국에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의 급등세가 충분히 이해가 될 만한 그런 소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이제 뭐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로 좀 굉장한 급등세를 보여줬는데 결국엔 주가가 조정이 나와도 탄력적으로 다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럼 지금 시장의 판도 자체는 AI 반도체 쪽 그리고 반도체 쪽으로 지금 사이클이 잡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과론적으로 뭐 증시에서 좀 우호적인 재료가 같이 동반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 상승 여파도 굉장히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 일단 지금 상승을 제한을 둘 만한 증시에 좀 이런 악재 부분들은 아직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반도체가 좀 주가 되면서 좀 지수까지 같이 좀 견인을 해주면서 더더욱 좀 사이클을 유지해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샘 울트먼의 AI 행보도 좀 체크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미국 기업에만 AI 수혜가 좀 국한돼 있기 때문에 뭐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도 방문을 하고 대만도 방문했고 국내에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방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수혜를 좀 예상을 해봐도 될까요, 대표님? 뭐 충분히 수혜는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주가적인 측면만 보게 되면 이제 인공지능 반도체에 있어서의 선두로 좀 치고 나가고 있는 게 SK 하이닉스예요. 삼성전자 대비해서 SK 하이닉스가 좀 더 탄력이 좋은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SK 하이닉스 TSMC와 동맹을 좀 맺어서 사업적으로 좀 확장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다가 샘 울트먼 같은 경우도 펀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좀 반도체 종목군들이 큰 폭의 좀 상승을 했는데, 저는 긍정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좀 옳지 않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미국 지표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어요. CPI 발표가 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 발표에 따라서 미국 시장도 고점 징후가 좀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좀 활용한 전략은 충분히 좀 매수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무조건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것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반도체 쪽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올 거예요. 뭐 HBM 쪽에서 CXL 쪽으로 넘어가거나 뭐 칩 관련 쪽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식으로 좀 순환매가 좀 나와줄 수도 있는데, 오늘의 흐름들로만 놓고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좀 과열 권역에 좀 진입한 부분들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숨고르기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을 좀 받았을 때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부분들이다. 다만 많이 올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다라는 점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인공지능 반도체 쪽에 있어서 HBM이 없으면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 있어서의 SK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그리고 장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긍정이지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섹터 짚어봤고요.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도 바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MSCI 정기 변경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워티, 한진칼이 MSCI 지수에 편입되면서 에코프로 워티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이 관련된 종목들 계속해서 상승 흐름 유지할 수 있을지 세 분 통해서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이번에는 의견이 굉장히 엇갈렸습니다. 일단 이지은 대표님께서 중립을 들어주셨는데 사실 지난번 11월에는 뭐 금양, SK텔레콤, 뭐 포스코 DX 같은 종목들이 편입했잖아요. 그걸 좀 비추어서 봤을 때 이번에는 어떤 흐름을 예측을 해볼 수 있을까요? 에코프로 머티 좀 상방 계속해서 열어놔봐도 괜찮을까요? 이제 MSCI 편입 관련돼서 지수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지난번에도 느꼈지만 어떤 섹터에 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수급의 변화가 분명히 좀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진칼이랑 이제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종목의 행보가 너무나도 상반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흐름이 좀 나쁘지가 않았죠. 일단은 이제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합병에 대한 이슈도 있음으로써 계속해서 좀 탄력이 나와서 고가권에 위치를 해 있었고 그에 따라서 아침에는 좀 상승 탄력이 나왔다가 이제 고점에 대한 매물 출회가 좀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에코프로 워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뭐 액면 분할이라던가 코스피 이전 상장이라던가 이런 걸로 관련해서 좀 기대감이 있었던 2차 전지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분위기는 부정적인 부분들도 있긴 했지만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그냥 에코프로 자체만 보면 수급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실려 있는 상황이었는데 거기에 에코프로 워티에 또 MSCI 편입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서 이러한 수급적인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예전에는 이제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 부분에 따라서 좀 끌고 가는 이런 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오래 가는 지속성이 있었는데 요즘 이제 금양이라든지 SKT라든지 이런 지난번을 한번 되돌려 봤을 때는 이 종목이 어떤 섹터에 속해 있는지 그리고 이 종목과 관련된 이슈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고 기술적으로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는지에 따라서 조금은 좀 다른 행보를 보이는 종목들 별로 좀 개별적인 움직임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MSCI 편입된다라는 그 이슈 하나만 두고 보기에는 지금 시장 자체도 너무나 좀 구조 자체가 예전에 비해서는 복잡하고 영향을 끼치는 게 한 가지만 갖고 종목이 움직이는 건 아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두루두루 좀 체크를 하시고 종목을 매수하시는 게 좋다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최준욱 본부장님께도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MSCI 지수 전기 변경 뭐 2월, 5월, 8월, 11월 이렇게 이뤄지는데 오늘 시장에서는 이제 5월 편입 예상 종목까지도 움직였습니다. 뭐 예상되는 종목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HPSP, 엔캠 이런 종목들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을 좀 잡아봐도 괜찮을지 아니면 뭐 에코프로, 워티나 한진칼을 계속해서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에코프로 머티는 좀 계속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 이유는 지금 이제 한진칼하고 조금 다른 성격을 좀 띄었던 부분들은 에코프로 머티가 사실상 이제 MSCI 편입이 된다라는 기대감이 일단은 공존을 했었는데 그 이후로 편입이 좀 편입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이슈들도 좀 중간중간 섞이면서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주가에 좀 낙폭을 좀 보여줬던 부분들인데 반대로 이제 한진칼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게 일단 사실상 MSCI 편입에 대한 확정치가 좀 됐었던 부분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한진칼 같은 경우는 MSCI 선 반영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주가가 계속 눌림 없이 좀 올라갔다가 최근 이제 편입이 확실하게 좀 나아지고 나서 지금 주가가 눌림 나오는 부분들은 일부 기대감이 선 반영이 되면서 지금 한 차례 좀 매물이 좀 나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드는데 사실 지금 프로그램 매수세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한진칼을 지금 담아내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패시브 펀드 자금에 대한 유입 부분들이 생기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만큼 거래량도 활발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이제 한진칼 같이 좀 이런 무거운
무거운 종목들 같은 경우는 MSCI 편입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좀 호재성 기사로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고요.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도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해드렸다시피 앞전에는 좀 편입에 대한 좀 불발 이슈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해서 고점을 찍고 나서 좀 낙폭을 보여줬었는데 최근에 좀 굉장히 강세 흐름들을 보여주는 부분들은 결국엔 편입이 됐기 때문에 지금 강세 흐름들이 계속 좀 들어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찰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현 구간에서만 놓고 보면은 저는 충분히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MSCI에 대한 편입 기대감 부분들이 좀 공존을 한다고 하게 돼도 사업성이나 모멘텀 자체도 굉장히 좀 좋은 기업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후광 효과가 올해는 좀 충분하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미반도체랑 조금 같은 성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랑 거의 차트 유형이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횡보 구간이 좀 쉬어갔다가 급등세가 좀 나타나줬던 부분들처럼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지금 구간이 좀 바닥일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고 지금은 좀 한 차례 좀 기다리는 부분들을 좀 거쳐가면서 또 한 차례 또 급등이 들어와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좀 MSCI에 대한 기대감에 좀 투자 전략을 잡는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 충분하게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또 첫 번째로는 앞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점에서도 트레이딩이 굉장히 좀 유용하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계속해서 지켜보자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렇게 두 가지 이슈들 체크해봤고요. 지금 시간의 거래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목들 올라왔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시간외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제강은 지난주에 상한가 기록했던 종목이죠. 이 자회사가 초전도 가속관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오늘은 주가가 보합 마감했는데 시간외에서는 7%가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센즈랩은 GPT 스토어 관련주로 묶이면서 지난달에 급등했었던 종목입니다. 최근에 조정을 받았었는데 장 마감 후에는 상승세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가 중국산 전기차 수입을 제한하는 걸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 관련해서 반사 수혜가 기대되는 MDS테크, 칩셋미디어, 그리고 세코닉스 같은 관련주들이 급등했는데 MDS테크는 시간 외에서 6% 넘게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리아 FT는 현대차의 협력사죠. 장 마감 후에 전해진 소식인데요. 이 현대차의 제네시스 모델에서 하이브리드카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관련주로 묶이는 코리아 FT가 장 마감 후에 6%가 넘는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종목인 탑머티리얼도 LFP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다라고 전하면서 오늘장 두 자릿수 급등세 보였는데 장 마감 후에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 중에 초전도체 관련 종목인 고려제강부터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정재훈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오늘 CCS나 파워로직스 같은 종목들이 급등할 때 고려제강은 조용했거든요. 근데 시간외에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고려제강도 다른 초전도체 관련주처럼 강세를 좀 보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뭐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주가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상당히 좀 강한 그런 모습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사실 저는 건들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게 확실한 그런 부분들이 없는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결론은 뭐 보유자의 영역이 아닐까라는 좀 점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고려제강 같은 경우는 복합적으로 좀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초전도체에 대한 이슈나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저 PBR 쪽에 있어서의 매기가 좀 들어온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 영향이 오히려 좀 더 크지 않을까라는 점을 좀 생각을 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오늘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좀 나와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시간의 거래 자체가 좀 크게 늘어나게 된다면 상승이 그렇다면 이것도 보유자의 좀 영역으로 보고 싶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건 뭐 기본적으로 보게 되면 기술적인 좀 대응이 필요한 그런 섹터군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적으로 좀 초보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고요. 차라리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것보다는 좀 안정적인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트레이딩 대응이 좀 되시는 분들만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보여지고요. 고려제강 같은 경우 28,500원 그 정도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뭐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초전도체 테마 같은 경우는 주가 변동성이 워낙 심하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자 영역으로 보자라고 의견 말씀드렸습니다.
네, 다음으로 2차 전지 종목인 탑 머티리얼은 이지은 대표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LFP 양극재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이게 중국이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양산하게 되면은 IRA법에 또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탑 머티리얼의 주가가 더 힘을 내줄 수 있을까요, 대표님? 일단은 이제 중국 쪽이 LFP 배터리 쪽은 꽉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개발을 완료를 하고 지금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통과를 하고 양산까지 진행이 되면 굉장히 이 회사에 대해서는 좋은 호재성 이슈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조금은 더 지켜보자라는 좀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지금 LFP 쪽은 물론 우리나라 기업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굉장히 엄청난 호재성 이슈기는 하지만 지금 중국 쪽이 꽉 잡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지금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코스모하 그리고 우리나라 셀 3대 기업 모두 지금 개발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탑 머티리얼도 마찬가지로 시기적으로 봤을 때 당장 올해 안에 이게 테스트가 끝나고 양산이 되고 실적으로 찍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대감에 관련된 재료로 작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통상 기대감이 주가에서 탄력을 세게 가져가려면 이 섹터 전체적인 분위기가 좋아야지 같이 이제 분위기도 좋고 거기에다 이런 재료까지 더해줘서 그게 쭉 끌고 나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막 강세가 나오는 상황도 아니고 양산하는 데까지 그리고 실적으로 연결되는 데까지 시간은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좀 보유하고 보시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쪽보다는 지금 수급이 좀 더 쏠려 있는 쪽에 다른 섹터들이 더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좀 유의하고 대응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네. 탑 머티리얼에 대해서는 이 종목 말고는 다른 또 수급 쏠린 섹터들에 대해서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다음으로는 최진욱 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연휴가 끝나고 나서 시간외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5종목 외에도 본부장님의 눈에 띄는 종목이 좀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뭐 지금 보게 되면 코스닥 쪽에는 좀 NDS 테크 같은 경우를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결국 지금 상위권에 있는 종목들 대부분 다 보게 되면은 사실 뭐 지금 뭐 모멘텀이 더해져 가지고 이 종목군들이 지금 상위를 지금 포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단 좀 시장이 우호적인 방향성을 잡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좀 크게 받았던 종목들 위주로 지금 사이클이 좀 돌아주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엔터파트너스가 지금 뭐 1등으로 상한가를 지금 마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지금 뭐 바른소리나 뭐 지앤코나 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좀 증거금 100% 종목들은 대부분 좀 재무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 좋은 조건들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겠지만 사실 이제 MDS 테크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모멘텀 부분들이 좀 발휘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는 점에서는 충분하게 관심 있게 지켜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고요. 거기에 또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 뭐 자동차 쪽에 대한 모멘텀이 지금 끊이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부품주 쪽에 대한 사이클도 여전히 좀 살아있다고 하게 되면 코리아 FT 같은 경우도 최근 다른 부품주 대비해서는 강한 상승 탄력이 나와주지 못한 부분들을 견해로 볼 때는 충분하게 좀 매수 관점을 좀 보셔도 나쁘지 않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 다 우호적인 증시 흐름을 위해서 계속해서 지금 낙폭이 좀 컸었던 그런 종목들 위주로 좀 사이클이 돌아준다라는 관점으로 좀 지켜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